에이베이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락을 그릴 때는요,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이런 구간에서는 모두가 매도하자, 모두가 불안하다,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선동당하기도 너무 쉽고요. 저는 여러분께 무작정 에이베이바이오가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거 버텨낼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영상 키진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께서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앞으로 떨어질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반대로요, 에이베이바이오 주가가 폭등할 게 맞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렴해진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폭등할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인 게 맞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저렴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100%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와 다른 의견이든 같은 의견이든 우리는 어쨌든 한마음 한뜻으로 수익을 위해서 뭉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같아요. 그 수익을 위해서 오늘 영상 객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주주분들, 오늘도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또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로요, 자, 우리 수익을 위해서요,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며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아시겠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영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베이바이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기존의 계약건들이 잘 수납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기존의 계약건들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 계약건들은 사노피와 GSK와 일라릴리라고 하는, 그죠? 수조 원대 빅파마 계약들일 겁니다. 이 계약건들이 결국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를 2만원에서 20만원 이상까지 올렸던 상승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건들에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흔히 악재가 생겼다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점검해 볼게요. 사노피와의 계약에 이슈가 있나요? 하나 있었죠. ABA301의 우선순위가 밀렸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확한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렸죠. ABA301의 임상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그랩바디 B, 즉 ABA301 치료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인 만큼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알파 시뉴클레인을 측정하는 장비를 준비하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상순위가 밀렸다라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그랩바디 B를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었던 사노피와의 이슈가 ABA301 우선순위가 밀렸다라고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죠. 이어서 GSK와의 계약은 어떤가요? 4월경에 GSK와의 계약을 통해서 주가가 큰 급등이 시작됐고 놀라울 정도로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왜냐? GSK 계약이 터지면서 그랩바디 B에 대한 가치평가가 확대됐거든요. GSK와의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터지면서 그랩바디 B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팩트이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GSK와의 계약이 4조 원대가 터졌고 그랩바디 B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빅파마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했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랩바디 B에 대한 가치평가 확대로 앞으로 추가적인 빅파마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요. ABA 바이오의 주가를 오랜 기간 상승 추세를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간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로슈의 임상 데이터, ABA 302 발표, 월드 ADC부터 시작해서요. 결국 그러다가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빅파마, 세계 1위 빅파마와 계약을 터뜨렸죠.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왜 말씀드렸죠? 점검하자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된 말들에 선동당하고 떨어지는 주가 보면서 불안하신 게요. 물론 불안한 건 맞죠.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왜 말씀드렸습니까? 그랩바디 B가 ABA 바이오를 지금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그 그랩바디 B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라는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뇌 투과율을 끌어올리는 한계점을 극복할 때는요. 그랩바디 B가 필요하거든요. 매개체 싸움도 중요하다 그랬죠. 대부분의 빅파마들이요. TFR을 사용하는데 A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IGF-1R을 이용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고 안정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는 빅파마들이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뇌 혈막을 통과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효과는 있지만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더 크게 늘려서 어떻게든 치료제가 통과하도록 우겨 넣었는데 부작용이 발생해요.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해서. 그래서 뇌 투과율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 그 기술이 바로 그랩바디 B였죠. 그렇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았죠. 이 상황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소멸되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이야기 나와요?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결과 발표로 siRNA라고 하는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요. 적응증이 확대되면서요. 더 많은 빅파마들의 수주가 기대되는 게 바로 그랩바디 B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계약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GSK 때도 그랬으니까요. GSK 때도 4조 원대 계약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오랜 기간 상승 추세를 반복했어요. 왜? 그랩바디 B가 추가적으로 계약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일라이 릴리의 계약이 터지자 주가는 기염을 토해냈죠.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늘 상승과 하락은 반복해왔다. 상승과 하락은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하게 떨어졌다?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깊은 거예요. 폭이 보이죠? 올랐던 만큼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추세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파동이 보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 안에서도 조정이 나올 땐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정이 재료 소멸로 인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재료 소멸이 아니라 다음 재료를 기다리면서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거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JP 모건 일정 뒤에 IR 일정이 있었고 계약이 터졌다. 언제? 2025년도에. 지금 2026년도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JP 모건 일정 있었고 IR 일정 거쳤고 이제 계약이 터질 만한 시기인데 그 계약까지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그럼 우리 계약이 터지기 전에 주가가 저렴했다라는 과거가 보이는데 앞으로 정말 계약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이 저렴한 구간 아니겠어요?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이 보유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구간 아니겠어요? 그랩바디 B는 임상적 증명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1위의 일라이 린이라고 하는 빅파마 기업과 계약을 해냈고요. 그랩바디 T는 어떤가요? 이상훈 대표님께서도 말을 하셨죠. 그랩바디 T는 2026년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보고 실제로 많은 투자를 해왔었다. 그리고 저는 2027년도가 가까워질수록 이중항체 ADC 이중항체
이중항체 ADC 분야 역시도 ABA바이오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중항체 ADC라는 것은 결국 이중항체를 잘 만드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링커라든지 페이로드라든지, 링커나 페이로드는 기존에 검증된 것들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즉 기존의 링커와 페이로드에 잘 적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를 만드는 기업이 기술력이 주목을 받을 건데, AB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중항체를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이중항체 ADC를 많이 만들어 봤다는 게 아니라 이중항체를 애초에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이중항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링커나 페이로드에 잘 적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이 ABA바이오를 떨어질 거란 관점으로 매도하고 손절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 의견은 명확한데요. 너무나 명확한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ABA바이오 어떻게 될지 자연스럽게 의견 남겨주세요.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남기시고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하락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의견이 하락이 많다면 저도 그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종목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서 오늘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객관적으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은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L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